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중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가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위안화의 대량 매도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됩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 인상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중국의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영내 환율은 전일 대비 0.1% 상승한 7.34 위안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으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통화는 중앙은행이 정한 일일 환율의 2% 범위 내에서 거래가 허용되며 환율은 해당 거래 범위 하한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고정 환율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은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선 위안화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시장에 반영됐다면서, 수출은 중국이 약한 국내 소비 수요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을 미국에서 고용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그러니까 PMI 데이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FED가 기존 예측보다 금리를 더 느리게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한 것도 위안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NP 파리바 은행의 대중국 외환 및 환율 전략 책임자인 주 왕은 위안화 매도 압박은 본질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인민은행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기다려보려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하지만 인민은행의 환율 조정이 조금이라도 완화할 경우 위안화는 대량 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현지 시간으로 8일 11조 달러 규모의 중국 국채 시장의 투자자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는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시진핑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최근 몇 주 동안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와 전례 없는 300베이시스 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중국 수익률의 급락은 정책 위반자들이 중국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시장 전망이 맞다면 그 영향은 심각할 것이라면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 동력 중 하나가 흔들리고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이 나라의 사회 안정에 새로운 부담이 가중되며, 지난해 말 중국 금융시장에서 기록적인 자금 이탈로 이어진 자본 유출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중국의 투자자들은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중국 경제에 닥칠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는 중국 10대 증권사들의 보고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들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부동산 폭락, 민간 투자 부진, 미지근한 소비, 막대한 부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통계가 강화되고 있어서 전망을 너무 어둡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낙관론자들마저도 중국 당국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당국이 위기 상황에 곧바로 대처하지 않고 미적거릴수록 성장률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2025년 중국 시장은 칼날 위에 서 있다면서, 벤치마크 10년물 수익률이 처음으로 1.6%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문가들은 한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로에 가까운 수익률 전망까지 내놓았다면서, CSI 300 지수는 올해 첫 4세션 동안에 3.5% 하락했고, 여기에 위안화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해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라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쿠는 중국 경제는 이미 대차 대조표 불황에 빠져 있다면서, 중국은 실제로 많은 기업과 가게가
부채를 줄이고 동시에 저축을 늘려서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9월 말부터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올해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약속하고 있고 더불어 내수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문제는 지금까지의 정책 처방이 소비자 신뢰 약화, 부동산 위기,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이 결합되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등 물가 하락을 반전시킬 만큼 야심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2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생산자 물가는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경제 전반의 물가를 측정하는 가장 광범위한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금세기 들어 가장 긴 디플레이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잃어버린 수십 년 동안에 일본의 운명은 중국 자산 투자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준다면서 니케이 225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에 70% 이상 가치가 하락했고 부채 비율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이 지수는 1989년 정점을 회복하는 데 30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는 장기적인 통화부양책,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 전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플레이션의 부활이라는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달성한 업적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10년 만기 일본 국채의 수익률은 1990년 8%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0% 이하로 떨어졌고 현재는 1%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지금 중국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5% 불과했던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7일에 1.6%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CSI 300 지수는 2021년 2월에 도달한 최고치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률이 상승한 미국 국채 시장과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일본의 이런 교훈으로부터 빨리 배워야 하는데 중국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은 경제의 실패, 곧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지금도 중국 경제가 그런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시진핑 주석부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자국의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 판단을 하거나 비판하는 학자들이 입까지 틀어막고 있습니다. 월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달성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가오사논 중국개발투자집단요양공사 수석 경제학자에게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징계를 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저널에 이어서 가오사논은 지난달 워싱턴에 열린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중국 띵크탱크 공동주최 포럼에서 중국 당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와 관련해서 비판적 발언을 한 것이 시 주석의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가오사논은 당시 중국의 실제 성장률 수치가 정확히 몇 %인지 알 수 없으나 제 추측으로는 지난 2, 3년 동안 실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평균 2%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오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는 약 5%에 가깝다면서 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3에서 4% 성장률을 기대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 하지만 공식 수치는 항상 5% 정도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숨기기 위해서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가오사는 또 중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경제를 자극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매우 기회주의적일 것이며 결국 그들이 약속한 것을 자신 있게 이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저널은 결국 시 주석의 징계 지시에 따라 가오사논은 현재 공개 발언이 금지된 상태라면서 가오사논의 비판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은 그의 집권기간 동안 심화된 경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월전에 이어서 가오사논이 워싱턴에서 한 발언은 중국 내외의 많은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에게 비공개적으로 공유됐다면서
가오사남과 같은 직설적인 경제학자들에 대한 처벌은 점점 불투명해지는 중국 시장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국 경제 관련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연했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